반갑습니다. 제116회 토목시공기술사 문제 총평 시간입니다. 엄청 더웠죠? 이 엄청 더울 때 시험 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선 전체 시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잠깐만 총평을 해드리고요. 1교시 문제 간단한 총평을 하고 다시 시간을 내어가지고 한 문제씩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보시면 또는 학원에 가시면은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기술사 시험은 어렵고 쉽고 이야기 참 애매합니다.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도 어렵고 쉬우면은 다른 사람도 쉽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쉬울 때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나왔을 때 합격하기가 더 좋습니다. 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어렵게 나올 때 쉽게 통과합니다. 쉽게 나오면요 우열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시험을 잘 쳤는데도 불합격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시험을 잘 못 쳤는데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때 용감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문제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합격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학원에서는 맞아 우리 학원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해결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모르는 문제 해결법 이런 거 없습니다. 있다면은 자 틀리지 않는 말을 잘 골라서 잘 써주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리지 않는 말. 토목시공에서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 해결할 때. 자,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대상들은 토공, 토질, 흙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과 관계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관리하는 이야기. 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답안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시공 관리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일 먼저 어떤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합니다. 자,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공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그 현장 어떤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어떤 인문, 지리, 그 다음에 농업비, 인건비, 인원, 자재, 그 다음에 집안,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개설 준비를 한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악 지역이 되었던 뭐 어떤 지역이 되었던 현장에 들어가려면은 진입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3번째,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가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가설공사는 뭡니까? 사무실, 식당, 전기, 그 다음에 용수, 물, 지하수 개발, 하천수를 끌고 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가설공사. 만약에 인근에 리모컨 공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리모컨 플랜트도 설치를 해야 되고 아스콘 공장이 없다면 아스팔트 플랜트를 설치해야 돼요. 요즘은 뭐 현장에 배차 플랜트 설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로 리모컨 공장에서 가지고 오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준비와 가설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실제 시공을 할 때 이 시공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수립한 이 시공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원가가 들어가죠. 원가 관리. 그 다음에 공정관리가 들어가죠. 공정관리. 자, 준공 예정일 이런 거 들어가고, 공정관리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갑니까? 품질관리를 해야 되죠. 품질관리. 그 다음 뭘 합니까? 환경관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관리를 하면서 시공을 한다. 시공계획의 중심은 이 5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제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나 가설 공사, 본공사 할 때는 공과 품질 공정 환경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법도 지켜야 되죠.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어떤 뭐 이런 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반 어떤 우리가 공사 관련 법규를 지키면서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공 계획을 한다. 이게 뭡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틀리지 않는 이야기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난이도로 보면 사실은 중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엄청 즐겁죠. 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이나 공법의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서 편안하게 답을 써라.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머리자, 이제 무식하게 대가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가리자. 이 대가리자를 쭉 암기해서 여기서 써보겠다.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이 대가리자 암기한 대로만 나오면 쫙 쓰기가 좋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요즘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공학적인 이론이나 그 공법의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실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실무를 다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론과 공법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이 실무적인 경험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고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알면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공사의 본질은 뭐였죠? 토공, 토질, 콘크리트, 요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을 다루는 거, 배수라든가, 방수라든가, 차수라든가, 이런 것들. 물과 관계되어 있는 거. 자, 이 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흙의 전등강도 일어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땅속에 물이 많으면 연약해지죠.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 잘 어느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계시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시험은 엄청 쉬웠던 시험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왜 어렵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공부 안 하고 기술사를 거저 먹으려니까 어렵죠. 공부도 하지 않고 기술사를 단 6개월 만에 합격하겠다. 어디 가서? 누군가 날 합격시켜주는 곳에 가서 합격하겠다.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면 당연히 이번 시험은 쉬울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합격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합격하는 방법만 찾는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엄청 어려웠죠, 사실은. 그러나 기본 이론과 공법의 개념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엄청나게 쉬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학교가 남들이 어렵게 나왔던 그 평이 나올 때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 합격시켜주는 방법 이런 거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켜줄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아닙니다. 제 강의 듣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주장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토목시공기술사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접근할 거냐.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에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시스트 축구, 그저께 우리가 뭡니까? 축구 했죠? 베트남하고 하고 일본하고 해서 이겼죠? 아시안 게임에서. 뭐 어떤 선수들은 그 게임에 우승하면 군대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을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고 골대에 공을 차서 넣고 승리 세레모니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어시스트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골대에 공을 넣고 그 영광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세레머니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시험 합격한 때가 59회 때였습니다. 59회 때. 59회 때였는데 제가 이거 잠깐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제가 시험을 딸랑 한 번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2번 시험을 쳤는데 한 번 시험 쳤다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볼펜 하나 들고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시험장이 어떤 곳인지 가봤고 제대로 공부해서 간 것은 2번째 시험인데 저는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단지 답안 쓸 때 용감하게 썼습니다. 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한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산악 지방에서 중공의 고교각을 시공하자 한다. 시공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런 높은 교각 시공을 해본 적도 없고 교량 공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라면교, 지방도에 있는 라면교 소규모의 교량은 제가 공사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이런 대규모의 큰 고교각, 그것도 속이 텅텅 빈 중공의 고교각 시공을 해본 적도 없고 산악지방에서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건 주로 도로 교량이죠. 산악을 횡단하는, 이를테면은 이런 산에 있으면은 이 터널을 시공을 하고 이게 교량을 합니다. 아주 높은 교각이죠. 높은 교각, 고교각, 터널. 또 여기 뭡니까? 교량이 시공이 되고 또 터널이 시공되고 또 여기 터널이 시공이 되고 또 교량이 시공이 되고. 요즘은 도로, 고속도로나 이런 대규모 국도에서는 큰 절도 공사를 하지 않죠. 주로 교량 터널 이렇게 많이 넘어가죠. 이거 하는 방법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공 계획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뭐 본 적도 없고, 근데 상상을 동원해 보면 이런 모양 아닙니까? 산악 지방에서 이런 도로교 공사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현장이 있는데, 자, 이 현장에서 이런 공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면 준비 공사를 해야 되죠. 진입도로, 가설공사, 그 다음에 공사용 전기, 공사용 물, 용수,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배처 플랜트,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시공계획 해야 됩니다. 그거 썼습니다. 자, 이런 곳에 이런 높은 교각을 하려면 여기 이렇게 큰 절토를 하게 되고 터파기도 하게 되겠죠. 이 큰 절토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사면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면 안정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면 안정 유의해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부는 지반이 있죠.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교량의 지지력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말뚝을 박을 건지 그냥 직접 기초를 할 건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요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닙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자, 콘크리트 구조물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거푸집 설비가 들어가죠. 거푸집이 들어가죠. 철근 공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레미콘 타설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은 배치 플랜트 설치를 해야 되고, 가까이 있으면은 레미콘 운해서 콘크리트를 가지고 오면 되고, 이런 거 계획을 해야 되겠죠. 시공 계획. 그래서 거푸집, 철근, 레미콘에 대한 평소 공부했던 내용을 적어주고. 자, 높을 고자가 있습니다. 높을 고자. 고교각이죠. 어떻습니까? 높은 교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겠죠. 고소작업, 추락재해, 이런 거 유의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적었죠.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이제 복도에 나오니까 뭐까지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에 이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SCF 셀프 클라이밍 폼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셀프 클라이밍 폼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봤죠. 셀프 클라이밍 폼이 뭡니까? 이거요. 자동으로 상승하는 그 퍼집인데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답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큰일 난 거야. 이런 거 못 적었으니까. 저는 셀프 클라이밍 폼을 못 적었습니다. 뭐 몰랐으니까 당연히 못 적죠. 애들 말대로 이야기하면은 엿된 거지. 한마디로 떨어진 거지. 저는 불합격이었죠. 정답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정답인데 뭐 제대로 잘 적었니 못 적었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제가 셀프 클라이밍 폼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들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합격할 당시에는 이 셀프 클레밍 폼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톡법 정도는 우리가 뗄 수가 있죠. 자, 산악 지방에서 중공의 고교각, 높은 교각이죠. 여기 중간에 비었겠죠. 뭐 제가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HBM이 들어가고 뭐 철근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교각이 중공의 고교각이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거푸집이 셀프 클라이밍 폼이에요. 쭉쭉쭉 뽑아가면서 치는 방식. 그리고 콘크리트는 거의 노슬럼프 상태로 해서 양심기간이 짧아도 될 정도로 쭉 뽑아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셀프 클라이밍 폼이죠.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거푸집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적을 수밖에 없고 철근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적을 수밖에 없고 리모컨 시공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적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야기를 적었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폐기물이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폐기물 이런 거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 폐수는 어떻습니까? pH 중화 처리. 자, pH 중화 처리라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pH가 1에서 14까지 있는데 7이 중성이죠. 7m 가면 산성입니다. 산성이면은 인근에 만약 하천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천을 오염시키면은 수소생명, 물고기들이 죽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pH를 적어도 7 이상, 7 정도를 유지해서 중화 처리해서 방류한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아는 대로 그냥 막 적는 거죠. 환경 문제도 적었습니다. 비싼 먼지 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공사관리 5D에서 공기, 공정, 품질, 환경,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시공계획을 한다. 그리고 이런 각종 조사관계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공에 대한 이런 계획들, 거푸집, 철근, 리모컨, 시공계획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적고 왔죠.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셀프 클라이밍 폼이라고는 몰랐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저는 적었는데도 합격을 했어요. 자, 이것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입니다.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모르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줄사 시험은요, 틀리지 않는 말만 잘 골라서 적어주시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 말이 뭐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충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시스트만 하고 골을 넣고 그 승리의 세레머니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그 생각하십시오. 자, 최근 출제 문제 동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의 이론과 개념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어떤 시공적인 측면의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사의 문제점과 대책,
그래서 일반적인 공부방법 무슨 암기방식 무슨 비법 등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요즘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강사들은 이 실현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또는 퇴근하고 제 숙소가 원룸인데 틈만 나면 공부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자료를 드리고 정보를 드리는데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나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고 점검하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혹시 과거 시방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수시로 시방서 확인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연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학생들한테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강의하는 강사라고 다 알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문제가 자주 나오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사물 인터넷, IoT 관계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D 빔, 그전에 드론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론, 빔은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내용들 계속해서 출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공부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IoT, 사물 인터넷, 이거는 뭐 나중에 용어적인 설명 문제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D 빔,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 또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 강평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한 문제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어떤 강좌를 만들 생각입니다만은 대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1교시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실드 터널의 테일 보이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요거는 토질 기술사에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인데 이제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드 TV의 어떤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테일 보이드하고 실드 TV의 어떤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철근,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철근과 관계된 문제는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주철근, 뭐 가해철근, 전단철근 이런 게 자주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시멘트 해물이랑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 방법 또는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주 나왔던 기출 문제들입니다. 이것도 시간 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당화재와 고성능 감소제. 이 문제는 뭐 자주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고성능 감소제와 유당화재의 차이점, 70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문제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콘크리트 폭렬 현상.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2, 3, 4교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료는 미리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장용 볼트 조인 검사. 요거는 뭡니까? 교란공사에서, 강제공사에서, 강제 이음, 용접 이음, 그 다음에 볼트 이음, 뭐 리벳 이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출제가 많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의 성능평가. 이거는 뭐 처음 나온 건데, 이거는 어떤 최근에 우리가 각종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많이 발생했죠. 포항 지진, 경주 지진.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시설물들의 성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 진단 이것만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자.
성능평가 중심으로 어떤 시스템을 관련 법이 지금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 그러면 뭡니까? 내구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전성. 그게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의 성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구성은 뭡니까? 내화력.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이나 어떤 구조물이 지진의 피해를 받았다, 화재의 피해를 받았다 했을 때 그 구조물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잔존 내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잔존 내력. 남아있는 이런 내구성들이 그 내구 수명까지 계속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그것이 이러한 성능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5D 빔, 이것도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천의 하산 개수,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용수 관계, 물 부족 관계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R 제도, 이것은 뭐 법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토목기술자가 법률적인까지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공사 분쟁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요 ADR 제도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교량 받침과 신축 위험의 프리세팅. 우리가 이제 교량 받침이나 신축 위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리세팅 이야기는 이제 처음 나왔죠. 이것도 시간 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부장교 확산 이중청. 이것도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확산 이중청은 토목시공기술사에서는 처음 출제되었는데 토질기술사에서 잘 출제되었고요. 제가 본 강의하면서 이 확산 이중청 요거 문제 꼭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항상 제 교재나 제 강의에는 빠지지 않는 내용인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확산 이중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점토 강물이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점토 강물. 그 다음에 활송도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확산 이중청은 뭐 다짐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흙의 다짐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어떤 점토질 흙의 성질하고도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이중청의 두께가 두꺼우면은, 넓으면은 흙은 연약하고, 가까우면 흙은 단단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본 강의 시간에 아주 상세한 강의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강의 내용을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뭐 2, 3, 4교시는 일반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1교시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한 문제씩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